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지금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꼭꼭 집어서 이슈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어떤 게 선정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슈. 빠져도 너무 빠진 반도체. 이번 10월엔 주도주로 도약할까? 첫 번째 저희 주제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오전부터 시세를 내고 지금까지 투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승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재료는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폭 과대 관점에서 분석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 구간인데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2% 하락. 같은 기간에 S&P 500과 나스닥의 9에서 10% 하락세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빠졌다. 경기 민감주 중에 반도체가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새벽에는 3.7%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낙폭과대 관점에서의 움직임인가 그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던 파운드리의 상부수를 띄웠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볼까요?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차세대 패키징 적층 기술, 그러니까 가장 삼성전자의 고민 중에 하나였던 수율 문제와 연관돼서 여기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부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노.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1.4나노라는 공정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TSMC 쪽에서도 지금 돌입은 했지만 언제 양산이 될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2027년이라고 그 시기를 명시한 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 밖에도 많지만 굳이 또 하나를 골라본다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인수합병 M&A 모멘텀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인수합병이 키가 될까요? 바닥을 잡는 방아쇠가 될까요? ARM 인수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지 이에 따른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까지 동반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넘겨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 규제의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중국의 견제를 넘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과연 이 이슈가 오늘 주가의 모멘텀인 건지 그 주제의 핵심에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사실은 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구조대가 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이 시점에서 움직여준 거는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나 궁금합니다. 이사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반도체 투톱의 오늘 강세, 어디에서 저희 찾는 게 그래도 맞다, 그래도 가장 강력한 호재다, 이렇게 이사님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어제 이제 뭐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한 달 동안 뭐 12% 이상 하락을 했지만 어제 하루만 놓고 본다면 뭐 지금 3.76% 상승함으로써 시장 대비 좀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이제 국내 반도체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도 지금 SK 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좀 강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본다면 역시 그 원인은 지금 반도체 업체에서 진행되는 공급 감소에 대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재고 회전 일수가 거의 140일 가까이 증가하면서 실적도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설비 투자를 50% 축소하고 그다음에 연말 연초 가동률을 한 5% 축소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낸드 플래시 3위인 일본 키옥시아가 당장 10월부터 낸드 생산량 30% 축소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이런 공급 축소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급 축소를 시작으로
4분기에 이제 재고가 가장 높은 고점을 치고 이제 하락한다라는 그런 전망에 좀 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현재 최근에 반도체주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재성 재료를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여기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사님께서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외에 업황에 대해서 조금씩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 초입에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시는 걸까요? 사실 뭐 반도체 지금 주가들이 뭐 업황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정말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지금 다가오는 3분기부터 내년 한 1분기는 2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보다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과연 그 실적의 최저점이 어디일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한 24.6% 감소한 11조 9천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조 원대 후반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실적 전망도 내년 일단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3조 정도, 2조 3천억으로 지금 컨센서스인데 지금 전년 대비 한 4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리포트는 2조 원 미만으로 지금 예상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삼성전자와는 달리 이게 단일 사업부에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감소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하이닉스의 그런 실적 전망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업황은 사실 뭐 수요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올해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연초에는 한 18% 정도로 수요 증가율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8%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올해 그 최저 수준이 역대적으로 지금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줄면서 사실 그 공급 가임이 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객사도 지금 재고를 증가시키면서 또 가격 하락도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격 하락이 고객사 주문을 또 연기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그 제조업체들의 재고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D램 현물 가격이 지금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한 상태인데 4분기 전망도 지금 D램은 최대 18% 하락, 낸드는 최대 20%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서 앞으로 업황이 회복되려면 상당 시간 시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실적으로 볼 때는 뭐 감소가 불가피한데 그렇지만 그 사이에 만일 서버용 D램 수요가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국 스마트폰의 수요가 회복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업황 회복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라서요. 실적 발표, 이 잠정치 전후로의 이 대형주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그 바로미터 역할하는 그 두 종목의 항방에 있어서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의 대응은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팁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하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단 투자와 관련해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하게 아마 이게 트렌드일 겁니다. 이제 투자가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공급 축소가 시작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주가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일은 많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예전에도 2018년에 4분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닝 쇼크 이후에 1분기에 공급 축소를 시작함으로 해서 주가는 다시 이제 쓰리 바닥에서 이제 왼쪽 바닥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지금 그때도 당시에도 그 본격적인 상승은 그 이후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서야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회복되지 않겠냐고 볼 수밖에 없어서 좀 장기간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금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수 저점을 좀 깨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바닥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이고 여기에 지금 시스템 리스크도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갑자기 또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주가들의 상승폭이 반등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단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고 여기에 반도체가 결국은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은 확실하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긴 안목에서 참고 견디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일단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이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매수한 다음에 분기별로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재고 수준 고점 징후가 포착되는지 관찰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강달러 현상이 조금 더 좀 지속되겠지만 약세로 전환하기 시에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도체 이슈와 함께 단기간 행보에 대해서 전략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볼 이슈에는 단기적인 탄력 저희 기대해도 될까요?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머니 이슈는 바로 정유 섹터 에너지 관련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유가 다시 $100 간다라는 전망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에너지주 다시 한번 매수 기회 그 타이밍이 온 걸까요? 자, 오늘 일단 시세는 나오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이슈는 오펙 회의입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역대급 감산 합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80 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90를 넘어서 그리고 $100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자, 전체 하루 글로벌 생산량의 1%라고 하니까 상당한 양입니다. 100만 배럴이 아니라 150만 배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의 결과는 5일 현재 시간으로니까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작에 반영이 될 이슈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상반기처럼 정유주가 움직일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오늘 새벽에 관련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 보도록 하죠.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조금 다르다는 점.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매수 의견은 전체적으로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4%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눈높이는 낮춰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하나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이 된 상황.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수준의 정제 마진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타이트한 수급 사정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대는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이런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기대감은 낮춰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우려는 과도하게 반영이 된 구간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렇게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증권사의 분석은 조금 방향성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사님의 정확한 전략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기회 요인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네, 키포인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유자들의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진입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번에 나온 얘기들을 뭐 종합해서 보면 사실 뭐 계절적 성수기 도래 여기에 이제 뭐 오펙 플러스 얘기도 있지만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이 지금 12월이면 끝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유가는 좀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는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진행되면서 강달러 현상을 좀 더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유가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가가 상승하면 보통 이제 정유사들의 실적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정제 마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결국은 판매가 대비 원가의 그런 갭 차이인데, 지금 석유 제품에 대한 판매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제 마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제 마진이 지난 6월에는 뭐 한 거의 29.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게 수익성을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이었지만, 그 이후로 뭐 3달러까지 급락한 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9월에는 9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까지도 나는, 현재는 거의 제로 달러 수준까지로 왔는데, 중국에서 향후에 그 지금 수출 쿼터를 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10배를 확대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 1분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정제 마진에 반영되면서 지금 정유사들의 그런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정제 마진 변동성이 좀 완화되기까지, 안정화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그런 것을 다 주가가 선반영했다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렇게 정제 마진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뭐 어떤 변화가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본다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는 물론 쇼크오버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떤 변화를 좀 더 일찍 감지하고 좀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또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서 크게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단기적, 추세적인 전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사실은 우리가 국제유가가 너무나도 고공행진을 했을 때는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시작해서 높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사님, 지금 오늘은 동시에 이쪽이 오르고 있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판단은 들어봤으니까 신재생에 대한 팁도 살짝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뭐 글로벌하게 트렌드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가장 그래도 좀 살아 있고, 그리고 좀 더 빨리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일 것입니다. 근데 태양광도 지금 보면 지금 크게 뭐 하나솔루션이랑 OCI가 그 두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인데, OCI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은 사실 최근에 뭐 그런 구조 개편 얘기도 했었지만, 하나그룹이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어떤 자금 부담이라든지 그런 뭐 스케줄상 좀 어떤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미국에서의 어떤 수익성 개선 효과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가 받치고 있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도 있지만 여기에 내년에 엄청난 양의 증설이 중국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중국에서의 영향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금 실적 대비 너무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여기에 중국의 사실 지금 미국이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탈중국화를 유도하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뭐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탈중국화로 만일 OCI 쪽으로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금부터는 OCI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슈도 저희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자 이사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